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인사드립니다. 자, 장 마감 후 방송 주식공장장 TV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특집인데요. 자, 바이오의 흐름 오늘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오로 매기가 좀 확산이 되는 모습인데요. 자, 예전 바이오 상승과는 질적으로 좀 다른 그런 흐름이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고로 예전부터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 뭐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IT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0.47포인트, 지난 주말 대비 0.47포인트가 하락했어요.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매기가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로 좀 이전이 됐다, 매기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면 어때요? 그죠? 코스닥 지수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과거에는. 근데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물론 또 뭐 HLB라든가 헬릭스미스 같은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이 올랐는데 코스닥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전의 바이오 흐름과 많이 다른 그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HLB를 비롯한 HLB 생명과학, 메지온, 헬릭스미스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주식공장장 TV에서 다뤘던 기타 섹터별 바이오 종목군들을 분석해 보면서 과연 이제부터 시작될 또 바이오의 흐름은 과거의 바이오 광세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현대투자연구소 체험 VIP 회원 모집 관련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VIP 회원 원래 1년에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좀 먼저 체험해 보시는 그런 어떠한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체험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의 비용을 받고 VIP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계좌 입금을 해주시고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입 절차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 체험 회원 모집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대형주들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에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끊겼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일러요. 그쵸?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막판에 그렇죠. 매수로, 소폭 매수지만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 내내 선물도 매도 기조를 보여주다가 그렇죠. 다시 매수로 전환됐어요. 오전에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오전 시간은 미국의 그쵸. 새벽이나 밤이잖아요. 그쵸.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할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지난주와의 어떤 포지션과 달랐는데 일단 미국이 이제 동이 트기 시작을 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잠자던 외국인들이 좀 깨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고려해 봤을 때 내일 만약에 외국인들이 다시 공격적으로 반도체들을 매집하게 되면 그렇죠. 바이오는 또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잘 보시고, 야, 오늘 바이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 동반 관련주들이 다 밀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메지온,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세를 보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들 지켜보고 계셨겠지만 대형 바이오를 제외하면 그다지 강한 그런 흐름 모습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좀 투기성, 또 단기 매매성 이런 섹터별 바이오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조금 흐름이 대형 바이오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기타 개별성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 오전장에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약했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처음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많이는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제법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주들 뭐 동지세미캠이라든가 기타 이런 종목들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뭐 MC넥스라든가 또 DB하이텍 이런 것들도 다
하락세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사실 코스피 지수가 오른 만큼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보시면 0.4포인트 떨어져서 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글쎄요. 질적으로 예전과 좀 다른 그런 분위기라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이 견조하다.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 IT 방송할 때, 장중 방송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무역 어떤 갈등이 좀 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올랐는데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과연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또 실적이 또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뭐 때문이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글쎄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라든가 대만 이런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왕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맞추기,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좀 쉬어가야 되죠. 그런 어떤 틈새로 또 이 바이오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집중됐다라고 보는데, 자, 좌우간 어찌됐던 이 뭐 셀트리온을 비롯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한 달 반 조정받고 그냥 뛰어버리잖아요. 준비가 된 종목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원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예전에 어떠한 그 바이오의 흐름, 예전에 바이오가 강할 때 흐름과는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바이오 시밀러 뭐 테마 차트의 흐름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3개월 등락률을 보면 바이오 시밀러 여기 뭐 셀트리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이 그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3개월 동안 한 17% 정도 지금 올랐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최근에 뭐 한 달 동안 또 일주일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가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시장 전체적인 어떠한 뭐 시가총액 비중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떠한 그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우상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가 시점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보다 대형 바이오가 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이오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렇죠.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만약에 바이오가 오늘 올랐는데 코스닥 지수가 어때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오늘 바이오가 올랐는데 오늘 코스닥의 하락 정보가 900개가 넘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927개인가요? 네. 사실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특징인데요. 자, 어찌됐던 이런 흐름 가지고 야 바이오가 올랐는데 코스닥이 오늘 마이너스야 라서 실망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바이오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죠? 또 그렇죠. 중심이 될 수 있는 HLB, 메지온, 헬릭스미스, 뭐 신라젠도 오늘 좀 올랐죠. 자, 이런 어떤 우량 대형 종목군들이 중심으로 지금 매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본다면 얘네들이요. 그렇죠. 각 섹터별로 매기도 다시 이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질적으로 이 바이오 시장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더 세기 때문에 본격적인 바이오의 상승은 아직은 아닌다라고 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이 뭐 내일도 계속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그렇죠. 바이오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준비가 잘 됐단 말이에요. 왜? 10월달 오르고 11월달에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이 지나갔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HLB는 고점에서 매주형 같은 게 고점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기만 집중되면 굉장히 가볍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HLB 생명과학이 오늘 뭐 8% 오르는 걸로 끝나면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이게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가격적인 조정, 뭐 기간 조정이 충분하다라고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종목군들이 준비가 잘 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한 폭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먼저 뭘 볼까요? 그렇죠. HLB를 먼저 볼까요?
자, 오늘 드디어 거래가 좀 증가했어요. 거래가 참 의미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를 했네요, 오늘. 그죠? 그걸 이제 기관이 다 받아냈어요. 자, 기관이 매수를 강하게 보였다. 특히 증권사와 투신권, 연기금에서 들어왔다라는 점. 자, 수급적으로 굉장히 질적으로 양호한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직은 거래가 끊이지 않고 꾸준하게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도 HLB가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어떨까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인데 오늘 개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렇죠? 장중에 3만 원 돌파하는 참 어떻게 보면 한 달 조정받은 걸 이틀 3일 만에 올라버려요. 그렇죠? 이게 바이오의 매력인데요. 오늘 장중에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었네요. 그렇죠? 거래 유입도 굉장히 좀 양호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HLB 생명과학은 오늘 개인들 매수세가 좀 많이 붙었어요. 자, 여러분 이래야 돼요. 사실 HLB라든가 HLB 생명과학이 또 메지온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지난 12월 달처럼 붙으려면 개인 매수세도 그렇죠. 가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코스닥시장 개인 매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에 매도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은 개인들이 흥분해서 달라붙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이 붙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코스닥은 원래 특히 바이오는 원래 개인들이 흥분해야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요. 물론 거품을 몰고 오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은 그렇죠. 개인도 가세를 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거품이 아니거든요.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약간 거품이 낄 수 있어요. 왜? 너무 공격적으로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개인이 사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바이오는요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침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개인이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근데 HLB 생명과학이 개인들이 붙는 수급을 최근 이틀 동안 좀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그죠?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지오는 오늘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모양을 갖춰 나가는 모습이에요. 메지오는 오늘 거래가 안 붙었어요. 그렇죠?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툭툭툭툭 들어오죠? 그죠? 지난 11월 거래량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아주 공격적인 거래가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이것도 준비가 잘 돼 있는, 한 두 달 가깝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적은 어떠한 매수대로 인해 툭툭툭 올라오는 거죠. 오늘 3%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은 모양이 더 이뻐졌죠. 특히나 오늘 거래가 상당히 의미 있게 들어왔죠. 거래소 볼까요? 자, 셀트리온은 수급이 글쎄요. 수급이 아주 썩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의 수급은 좋아졌네요. 그렇죠? 특히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렇죠. 질적으로 가장 레벨업이 된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사실 이 종목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과거 같으면 물론 이제 셀트리온은 조정을 아래로 받았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고 HLB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월 달에 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하락 조정이 아닌 그렇죠. 횡보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한 두 달 가깝게. 누가 마치 관리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바이오 대형주들이 오르더라도 매기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보통. 근데 얘가 오늘 대형주이 제일 많이 올라서 6.5%가 넘는 상승을 보였죠. 거래도 상당히 의미 있게 또 들어왔습니다. 그죠? 수급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이스가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의 질을 많이 높여놨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기타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 대형주들에 비해 좀 가려 있는데 사실 바이오가 살아나려면 이런 질적으로 대형주들이 먼저 견인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야지 오래 가고요. 그렇죠. 거품이 좀 덜 낍니다. 옛날처럼 우후죽순으로 그냥 우후죽순격으로 오르면 사실 생명력이 짧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도는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바이오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번 두고 봅시다,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섹터별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젠백스 관련주들이 약했어요. 그죠? 젠백스가 올라갈 듯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3.7%, 3.8% 정도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인데요. 뭐 종가 관리는 못했네요. 오늘도. 그죠? 젠백스와 또 젠백스 지오, 또 삼성제약 필링크가 이 4총사가 오늘 다 빠졌습니다. 예. 이거는 매기가 살짝 좀 실종이 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젠백스 지오도 오늘 살짝 21선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제약도 좀 처지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필링크도 스물스물 빠지다가 오늘 4.8%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거래도 오늘 수반이 되고.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라 좀 속상하긴 한데요. 자, 일단 젠백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말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대신 오늘 강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섹터 중에서. 그렇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앞타바예요. 자, 오늘 9.2%의 강세를 보였어요.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틀 연속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거래는 없었다고 제가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거래가 좀 붙으면서 장 후반 오후장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이 파이프라인을 두 가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두 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료하기 힘든 현재 치료제가 없는 그런 항암제, 항암제 관련 그렇죠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당뇨 질환, 당뇨 질환 관련 파이프라인이 5개를 보유한 그런 헬스케어 업체입니다. 자, 앞타바이오는 이제 국내 삼진제약이라든가 또 미국계 기업에 이미 라이센스 아웃한 그렇죠 경험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런 희귀질환 치료 관련된 어떠한 이런 바이오 섹터들은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돼요. 희귀질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희귀질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메지온도 희귀질환이고요. 또 뭐가 있어요? HLB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귀질환제로 지금 적용이 돼서 그만큼 또 수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업체고 최근 12월 들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퉁퉁퉁 들어오고 있죠.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ABL 바이오 있죠? 얘도 참가하죠. 오늘 5.6% 매기가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순환매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큰 의미를 아직까지 부여하기 좀 어려워요. 연속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연속성. 자, G3BNT 볼까요? G3BNT. G3BNT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도 오늘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이런 강소 바이오 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이오 솔루션은 오늘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었고 젠백스 관련주들이 좀 약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또 비보존이 이제 조만간에 이 탑 라인 데이터를 발표를 할 거예요. 그쵸? 이게 사실 그 비마약성 진통제,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 3일 내로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3상이 성공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이 관련주들이 좀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오늘도 보게 되면, 엇갈렸어요. 그죠? 비보존 우회 상장의 수혜가 예상된 루미마이크로는 이제 무너지네요. 그쵸? 제 개인적으로 했잖아요. 우회 상장보다는 직상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건 뭐, 어찌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에스텍 파마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기술적 차트로 봤을 때는 에스텍 파마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직상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아마 차트가 좀 미리 말해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3상 데이터 발표가 더욱더 중요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상장했을 때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상장하고 나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련주들이 다 밀리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비보존의 어떤 그 데이터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성공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튼 직상장 쪽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일단 뉴스가 나오면 한 번쯤, 특히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루미마이크는 이제 이미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자, 브릿지바이오 보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가 이틀째인데 오늘은 3.5%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직은 자리를 안 잡은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자, 큐리언트 관련주죠? 큐리언트 같은 경우가 살짝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얘는 올라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돌려줄 수 있어요.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근데 레고캠 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연속 탕탕 떨어졌어요. 무슨 악재가 나왔나요? 악재는 없어요. 자, 그러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레고캠 바이오는 아직 저는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그러니까 손절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지난 11월 중순에도 한번 추세가 이탈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냐면, 요때예요. 그죠? 요때. 차트로 보이시잖아요. 아, 참 절망적이죠. 이런 차트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라고 한다면 정말 화가 나죠. 그죠? 근데 이런 흐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말아올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현상이 한번 더 왔어요. 자, 이게 물량을 좀 털어내려고 하는 건지. 자, 지난 11월 달에서도 특별한 악재가 없었거든요. 그죠? 이번에도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상장되고 좀 빠졌다라는 거 외에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레오캠바이오는 다시 추세를 말아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마는 아직 또 끝나지 않았다. 이런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한올바이오 있잖아요. 한올바이오 파마 한번 볼게요. 자, 한올바이오 파마도 여러 악재들이 그동안에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뭐 검찰 수사 얘기도 나왔었고 또 검찰 수사가 나왔다가 주가가 확 빠지니까 그렇죠? 실적을 발표하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또 주가가 또 올라버려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근데 추세를 또 이탈해버리죠. 볼까요? 네. 추세 이렇게 깨버려요. 아, 이거 참. 근데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정상적으로 또 추세를 회복합니다. 그죠? 자, 지난주 어때요? 지난 주말에 굉장히 안 좋은 또 회사 또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관련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출발이 마이너스 6%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약보합으로 끌어올렸거든요. 대량 거래를 통해서. 오늘 강세를 보여서 물론 끝까지 말아올리지 못했습니다만 한올바이오 파마가 지금 탑라인 3상,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그렇죠. 다음 달로 연기가 됐죠. 1월 달에 이제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바이오 베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능이라든가 약효, 효능이 더 좋아진 뭐예요? 그렇죠. 눈과 관련 있죠? 예. 자,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보약을 두 첩을 해먹은 거예요. 지난번 악재 한 번, 이번에 악재 두 번. 그런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유 없이 떨어지는데 가볍게 올리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레고캠 바이오가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알테오젠이죠. 자, 알테오젠도 지난번에 1조 6천억 기술 수출한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 잘 받고 있죠. 그죠? 차트 흐름상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아래든 위든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오늘도 살짝 붙이다가 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죠?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알테오젠.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공식 오피셜 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뭐 알게 모르게 좋은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1조 6천억이 넘는 기술을 수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가볍게 볼 만한 회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테오젠 역시도.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바이오가 이제 점점 더 약간 더 예전보다는 관심권에 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중요한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이 대형주 중심, 대형 바이오 중심으로 매기가 먼저 살아났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 얘네들이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섹터별 종목군들이 개별성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가고 막 상한가 치고 난리를 쳤다라고 한다면 생명력이 짧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건 뭐냐면, 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를 너무 많이 채웠어. 그죠? 예, 액티브 펀드든 뭐 패시브 펀드든 간에 외국인들이 야, 반도체를 너무 단기간에 많이 채웠으니까 일단 조금 보류를 하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러면 앞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의 시장과 어떤 주가의 수준을 맞추는 그런 입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또 뭘 살까요? 그렇죠. 시총 상위 종목인 바이오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승도 그런 부분과 조금 연관이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를 또 선호하시고 바이오를 또 끝까지 여러분들 또 추적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계속해서 주식공략 TV와 이 바이오 시간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버튼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구독하기 버튼 누르고 퇴장하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0명 돌파가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2,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구독자 2,000명 돌파 또 뭐 이벤트 같은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이죠 당연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